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방패에 대해 있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방패라고 해서 무게가 가볍고 철로 테두리를 두른 것으로 보아 보병이 단병 접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방패의 중앙에는 작은 노쇠 거울이 달려 있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는 나와 있네요. 원방패 직경 63cm, 두께 1.47cm, 무게 2.5kg, 소나무의 비중은 0.47로 계산했으며 손잡이와 가죽, 천, 철띠 등 기타 재료의 무게는 400g으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고 단병 접전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왼쪽부터 장방패, 장패, 흉방패. 장방패는 무겁고 길기 때문에 서양의 파비스처럼 땅에 세워 놓아 적의 화살을 막는 데 사용했으며 그 때문에 입방패라고도 불렸다. 문헌상에 흉방패라고 기록된 방패들은 이보다 조금 짧은 길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극에 나오는 걸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에서는 요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뭐 그냥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고증이 돼서 나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자, 이거는 등패라고 해서 남중국에서 유래된 등나무 방패로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부추가 남긴 사진, 이게 부추가 남긴 사진입니다. 등패의 형태가 단순한 삭간 모양이며 등나무 줄기 사이를 가는 대나무 껍질 등으로 촘촘히 감았다. 무예도보통지. 요게 무예도보통지에서 등패 들고 싸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무예도보통지에는 곤으로 등패를 치면 등패가 뒤집어진다고 하여 등패가 타격병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기여신서에서는 등패가 단병이므로 혼자 싸울 수 없고 반드시 낭성과 장창, 당파의 지원을 받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물이 남아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쌍우피 방패라고 되어 있는 게 선조 25년에 병조판서 김음란 등은 소 생가죽으로 만든 방패로 조총의 철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생우피 방패는 단순히 논의만 된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에 실제로 제작되어 전투에 사용되었으며 명나라 장수들도 조선군이 사용하는 생우피 방패의 방탄 효과를 인정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나와야죠.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수성과 공성 무기인데 여기에 거마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창을 여러 개 묶어 세워놓은 것이다. 왼쪽은 녹각창,
성이나 고정된 거점을 지킬 때 사용하며 오른쪽의 거마창은 장거리 원정 시에 사용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케이트죠 뭐. 예, 지금도 비슷한 거 쓰잖아요. 차 막 못 들어오게. 자, 철진려, 예, 마름새라고도 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발목 지뢰처럼 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상대가 밟으면 이게 발바닥에 꽂히는 거죠. 예. 옛날처럼 뭐 신발이 불실하던 시절에 진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겠죠. 요즘에도 요거 아마 그 도주 차량들 그 앞에 뿌리는 뭐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진주박물관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주성에서 엄청난 전쟁을 2번이나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능철판이라고 해서 쉽게 보면 여기 고슴도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북선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거북선이 능철판을 위에다 올린 거네요. 보니까 예, 촘촘하게 박아서 거기를 못 넘게 똑같이 발에 박히게 그렇게 만든 방어용 무기인 것 같습니다. 자, 투석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책 사서 한번 보시고 자, 물풀매라는 게 나오죠. 예, 물풀매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투석기를 말하는데 줄팽개라고도 했답니다. 그래서 보면 구한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석전놀이를 했죠. 예,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 조지 길모는 조선인들이 석전놀이를 할 때 새끼끈으로 엮은 투석기로 돌을 던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뭐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석전놀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외국말로는 슬링이라 그러잖아요. 예, 슬링을 만들어서 이게 뭐 데님을 해갖고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돌만 감쌀 수 있는 그 줄하고 이걸 던질 수 있는 기술만 알면은 그렇게 만들기는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 이게 던지는 게 좀 어렵죠. 예, 던지는 게. 그래서 보면 물풀매를 제대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탁 던지면 돌이 회전할 때 우는 소리가 납니다. 윙 하고 이렇게 돌이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소리가 울어요. 윙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 삼아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 맞을까봐 뭐 그 다음부터 못 던졌는데 어쨌든 이게 던졌을 때 연습이 좀 잘 되면 그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온 그 다윗이 던진 게 바로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로 한 방에 보낸 거죠. 한 방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거를 가지고 막 놀이를 하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놀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것도 놀이고 태권도 놀이고 근데 돌 맞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죠. 석전에서 지구 들어오면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얘기도 있죠. 예. 나중에는 뭐 일본 애들이 금지를 시켜서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나라를 팔아버린 후에는 이게 금지가 됐죠. 그래서 없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놀 때 보면 놀이지만 놀이하다가 뭐 죽었다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만든 물풀매 줄팽개죠. 예. 이거는 뭐 제 집에 남아 돈을 천으로 만든 거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고정을 하고 한 손에다 잡고 돌려서 던질 때 한 손을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뿅 가면서 돌이 날아가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줄팽개입니다.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연습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치지 않게 연습하는 방법은 그 말랑말랑한 젤리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통통 튀는 거. 아니면은 그냥 테니스공 가벼운 거. 예, 무거우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로 넣어서 표적지 만들어서 던지면, 예, 골프장처럼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만들어서 던지면 뭐 어느 정도 연습은 되지 않을까. 근데 돌멩이 같은 거 함부로 넣어서 던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발 사고가 안 나는 곳에서 던져야 됩니다. 자, 여기 석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옛날에 전통을 이어서 척석희라는 것이 민간에서 유행을 했다. 태조 이성계와 같은 이는 특히 척석회를 즐겨서 직접 척석군을 모집하기도 했다. 역시 태조가 달라요. 세종 3년에 태종이 벌였던 척석회는 실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척석군을 좌우대로 나누고 잘 싸우는 자를 모집하여 이에 충당했다. 좌군은 흰 길을 세우고 우군은 푸른 길을 세워 표지로 했는데 서로 거리가 200여 보, 200여 보나 되었다. 영을 내리기를 감히 길을 넘어가면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다. 길을 빼앗는 편이 이기는 곳으로 하고 이긴 편은 후하게 상을 줄 것이다. 했다. 그런데 좌군은 강하고 우군은 약하여 번번이 이기지 못하니 권희달 하경복이 기사를 거느리고 공격했으나 좌군이 굳게 막고 돌이 비오듯 하여 희달이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달아났다. 기사가 이를 분하게 여겨 고함을 치면서 추격하니 좌군이 무너짐으로 이에 흰 길을 빼앗아서 바쳤다. 상황이 좌군 패두 방복생을 불러서 말하기를 길을 빼앗긴 것은 치욕이니 마땅히 다시 힘을 다할 것이다 했다. 복생 등이 용기를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이 돌싸움은 잦은 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그 격렬한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다. 게다가 조선의 돌싸움에는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나무 몽둥이까지 사용되었다. 이거는 그냥 뭐 거의 패싸움이죠, 그냥. 예. 패싸움. 이 정도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깔이 더럽나? 여기 보면 정규군에서도 보조부대로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조 당시에 척석군을 왜구를 잡는 데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 18년 북방 야인을 막는데 척석을 사용하라는 어명이 있었고 성종 4년에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준비한 병선에 반드시 던지는 돌을 갖추도록 했다. 중종 5년에 부산 지역에 거주하던 외인들과 대마도인들이 삼포회란을 일으켰을 때는 김해 출신의 투석군이 웅천성 전투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돌을 던져 적의 방패를 모두 부숴버렸다. 돌팔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똥포 나오죠. 여기 분포. 똥포를 잘 안 맞는 포를 똥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똥포가 있었다는, 여기에 보면 1년을 삭힌 것을 썼다고 돼 있고요. 독성이 매우 강하고 냄새가 지독했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 얘기 나오는 그 방송에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성벽에 기어오르는 그 왜군들한테 분포를 쏴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병들이 사용해 왜군들이 두려워하던 독특한 비밀병기가 있었는데 바로 분포라 불리는 이 소형 화기였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원통에 내용물을 넣고 뒤에 피스톤 역할을 하는 막대를 누르면 발사되는 형식이었는데, 아니 고작해야 물총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분무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고요? 사람의 인분, 즉 똥을 발사하는 대포였으니까 말이죠. 무려 조선시대의 군서 민보이와 풍천유양이 등장할 만큼 유서 깊은 이 조선시대의 생화무기 분포는 간단한 사용법과 제작법을 가지고 있어 훈련이 안 된 일반인들도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특히 분포는 성을 방어할 때 빛을 발했는데 떨어지는 화살과 돌들을 간신히 피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온 왜군들에게 특효약이었죠. 비록 살상력은 없었지만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했으며 지독한 악취로 인해 맞은 왜군들을 심리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어 적들의 사기와 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생책이나 상처가 있는 곳에 맞출 경우엔 똥독이 오르게 만드는 2차 감염으로 적이 만에 하나 전투에서 살아남더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시커멓게 타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생화병기였습니다. 눈에다 뿌리는 석회. 뭐 석회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쓸 수도 있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개념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 전투에서 왜군이 조선군이 목책을 뚫고 침입해 들어오자 처형이 거느리는 일천의 순군은 석회를 담은 주머니를 터뜨려 왜군들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고 백병전을 벌여 물리친 바 있다. 이게 눈에 들어가면 뭐 못 뜨겠죠 뭐. 눈이 뭐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눈이 망가질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찬열비 사신무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회가루 외에도 각종 독극물을 함께 살포하여 적에게 치명상을 주는 본격적인 화학 무기이다. 예.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 이기려면, 요즘에도 뭐 이기려고 그 백색가루 그거 쓰잖아요. 이거는 운제라고 나와 있는데, 예. 사다리 차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네요. 자동차처럼. 이렇게 줄을 딱 당기면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다리가 펴지는 원리인 것 같은데, 운제는 반으로 접을 수 있게 만든 높은 나무 사다리 밑에 수레를 달아서 병사들을 탑승시켰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참 뭐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성벽 앞에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줄 당기면 이게 쫙 펴지면 딱 걸쳐지면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봤습니다. 다음에 갑옷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